네, 중국 증시가 예측 불허의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랑 동조화되는 흐름인데 이와 달리 중국 증시는 나홀로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성현주 연구위원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지난주 중국 증시는 4월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아무래도 좀 부양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동향이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 주 초반에 이제 중국 4월 생산 투자 소비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예상치를 하회했고, 특히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이제 락다운 영향으로 생산 소비 지표 둔화폭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 지표 역시 부동산, 인프라, 제조 설비 투자 전반적으로 좀 둔화가 됐는데, 그중에서 특히 부동산 투자 증가율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아마도 이제 코로나 봉쇄 영향이 4월 지표에도 영향을 줬고 이제 5월 경제 지표까지 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4.8%를 기록을 했는데요. 2분기 GDP 성장률은 그보다 낮은 4.3에서 4.5%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이 이제 10월에 중국이 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발표했던 연간 GDP 성장률 목표치 5.5%, 거기에 이제 마지노선이 5%에서 5.2%는 최소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는 재정정책 강화가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부터는 그래도 전반적인 코로나 봉쇄가 좀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부양 정책 속도나 강도는 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 핵심이 부동산과 자동차 중심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쨌든 지금 소비 지표가 가장 안 좋기 때문에 그 핵심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70개 도시 부동산 가격 증가율이 마이너스 0.1% 기록했습니다. 2015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대로 진입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했다라는 의미거든요. 2016년 이후 중국 정부가 이제 신도시화 정책을 강화를 하면서 2선과 3선 도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최근까지 부동산 가격 증가율은 계속 플러스, 즉 상승세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2020년부터 규제 정책을 좀 강화를 했고, 특히 2021년 연초에는 세 가지 레드라인, 양대 집중 이와 같은 규제 정책들을 실시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 증가율 폭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둔화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결국 4월에는 이 가격 증가율이 지금 마이너스대로 진입을 하면서 결국 중국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수준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부양 정책 강도를 지금 상황에서는 높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15일에 인민은행이 담보대출 차등 조정 관련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애 첫 상업성 주택 구입자의 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을 기존 이제 공시금리보다 한 20bp 낮도록 조정을 할 수 있게 발표를 했고요. 특히 20일 날 기준금리격인 LPR 금리는 1년 만기 LPR 금리는 동결을 한 반면에 이번 5월에 5년 만기 LPR 금리는 15bp 인하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부동산 경기 부양 의지를 강하게 좀 보여준 부분이기 때문에 앞선 담보대출 금리 정책을 감안을 하면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폭이 좀 많이 커졌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양 정책은 특히 중국의 이제 소매 판매에서 가중치가 가장 높은 부분이 이제 자동차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전에도 소비 부양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제 자동차나 가전 같은 이런 부분의 보조금 정책이 가장 핵심이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지금 아마 나오고 있는 정책이 전기차 보조금 연장 여부 및 자동차 하향 정책 관련된 이제 루머가 나왔는데 아직 논의 중이거나 루머에 그치고는 있지만 조만간 관련 내용에 대한 확답이 6월 중으로는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외신 보도에서 중국 정부가 지금 현재 제조업체들과
원래 올해의 전기차 보조금이 만료 예정인데 이제 내년까지 연장할 수 있느냐 그 여부를 이제 논의 중이라고 보도는 됐습니다. 근데 아직 미정인 상황이고요. 다만 전기차 부분에서의 거의 확실한 정책은 원래 이제 구매세를 징수를 올해까지는 전기차 구매 시에 구매세를 징수를 안 했다가 내년에는 10%를 원래 징수를 할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철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조금이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 전기차 업종은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하향 정책 부분인데요. 이 자동차 하향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농촌 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언론 매체에 따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관련 정책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요. 18일 날 한 언론 매체에서 6월 초 정도에 자동차 하향 정책이 실시될 수 있다. 15만 위안 이하의 내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일부 이제 지급되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19일 날 자동차 협회 관련 인사는 이 정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이제 루머라고 이제 일축은 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20일 날 그 청도시에서 일부 이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정책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전기차 부양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격, 자동차 하향 정책은 약간 지방정부 주도격으로 부양 정책이 아마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단입니다. 아직까지는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산적해서 일각에서는 이 중국 증시가 좀 하락세를 이어갈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양 정책 기대감 덕분에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주 이제 중국에서의 뭐 특별한 경제 지표 발표는 지금 부재한 상황인데요. 1년의 부양 정책의 확정 발표 여부, 그리고 여전히 뭐 환율이나 금리 변동성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 단기 박스권은 뭐 지속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 양상은 이미 이제 정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오히려 부양 정책은 6월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 증시 바닥은 이미 봤다. 이제 막바지 단계라는 판단이고 중국 증시가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핵심 부분은 결국에는 이 부양 정책 실제 발표 및 실행 여부인데요. 6월에는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중국 증시 반등의 핵심은 부양 정책의 발표와 실행 여부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눈여겨보겠고요. 오늘 마켓 브리핑 함께해 주신 분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성현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